노년의 재혼을 고민한다면 이 진실을 모르고선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인생의 깊은 교훈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년의 재혼, 새로운 희망인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도전인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황홍이의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을까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65세의 한태양 씨는 오랜 세월 홀로 지내다 새로운 행복을 찾아 마음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한 번의 중매를 통해 그는 61세의 김소영 씨를 만났고 그녀는 그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재혼했고 마치 행복의 항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혼한 지 단 5일 만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이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노년의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김소영 씨는 그 냄새를 견디지 못했고 한태양 씨는 그녀의 불평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일까요?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사랑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태양 씨와 김소영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결혼의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년에 더욱 중요해지는 포용과 이해라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이 두 가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귀중한 가치가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알아봅시다. 한태양 65세 자서전. 저는 올해 65세인 한태양입니다. 최근 저는 매우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혼은 원래 기쁜 일이어야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끝없는 번뇌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이혼의 이유는 차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늘 제가 별다른 잘못이 없고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과거에 저는 첫 번째 아내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당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결혼 초 몇 년 동안 저는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깊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가졌고 일상에서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물처럼 여겼고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년의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리라 꿈꾸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45세가 되던 해 불의의 사고가 제 인생의 동반자를 영원히 앗아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지만 결국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혼자서 인생의 폭풍우를 맞서야 할 것이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바쁜 업무 때문에 누군가를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두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들보다 먼저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에 은퇴하기 전까지 큰 집에서 세 부자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두 자녀가 각각 가정을 꾸리자 저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간섭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정말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밤새 친구 집에서 지내고 돌아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것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이나 일상활동은 혼자 해야 했고 기쁨이나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저녁에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더욱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두 자녀가 결혼한 후 명절을 제외하고는 저를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급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혼자서 해결해야 했고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독신 생활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몇 년간 혼자 사는 동안 저는 재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건에 맞는 김소영 씨와의 만남. 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은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김소영 씨를 만나게 되었죠. 첫 만남부터 저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김소영 씨는 단정한 외모에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저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과거에 김 씨는 문화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나이가 들어도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부합했고 저는 특히 그녀 같은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반대로 그녀 또한 저에 대한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우리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은퇴한 상태라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가 많았습니다. 매일 서로 산책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거나 집안일을 하고 심지어 제 옷을 세탁해 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를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정신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분이 점점 좋아졌고 외로움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반년 동안 교제를 한 후 저는 재혼에 대해 두 자녀의 의견을 물었고 그들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김소영 씨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전 제 진심을 보여주다. 결혼 전에 저는 제 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약 70만 원의 연금을 김소영 씨가 관리하도록 맡기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 예금 통장, 집 문서, 그리고 중요한 개인 서류들도 모두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잘 대해주고 진심으로 저와 함께 살아준다면 제가 세상을 떠난 후 200제곱미터 크기의 삼룸 아파트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제 두 자녀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결혼에서 저의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김소영 씨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제 진심은 그녀의 불평과 냉담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첫날 밤의 문제. 결혼 첫날 밤, 우리는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저에게 냄새가 난다며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그녀의 말에 따라 저는 철저히 씻기로 했습니다. 비누, 샤워젤을 듬뿍 사용하며 1시간 반 이상 몸을 구석구석 씻었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 그녀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녀는 여전히 냄새가 난다며 손으로 코를 막고 견딜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는 옆방에서 따로 잠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냄새의 원인을 묻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로 제 몸에서 그렇게 심한 냄새가 나는 건가요? 그녀는 그렇다고 단언하며 이전에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냄새를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노인 냄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많은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특정한 체취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며 현재로서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몇 가지 약을 처방하며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자주 샤워하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하고 향수를 사용해 냄새를 줄일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심지어 10만 원을 들여 고급 향수를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하면 제 몸에서 더 이상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김소영 씨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불평하며 집 전체가 제 냄새로 가득 차 있어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며칠 동안 저와 김 씨는 같은 방에서 자지 않고 각자 방을 따로 사용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서러웠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불평하거나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5째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몸을 깨끗이 씻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문질렀고 향수를 듬뿍 뿌려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김 씨는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한태양 씨, 다른 방에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체취가 너무 강해서 향수를 뿌려도 가려지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눈이 따갑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몸에서 그렇게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만약 나와 함께 살기 싫다면 솔직히 말하세요. 구실을 대지 말고요. 그러자 김 씨도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화가 극에 달한 저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정말로 못 견디겠다면 우리 이혼합시다. 더 이상 다투지 말아요. 이 말을 남기고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 후의 깨달음. 이번 짧은 결혼 생활을 통해 저는 더 이상 배우자를 찾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을 개선하려는 희망으로 재혼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피로와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독신 생활이 외로울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저는 자유로웠고 이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결심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가치와 개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삶은 스스로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며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젊음을 잃더라도 마음만큼은 젊음을 유지하며 스스로 삶을 정의하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남은 여정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여전히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이 찾아올수록 더욱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은 여러분께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4가지 문장입니다. 1.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소중히 대하세요. 산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 안에 상승하려는 열망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잘 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편안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많은 집착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놓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하게 만들며 식욕을 잃게 하고 잠을 설쳐 기분이 좋아지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몸도 점차 쇠약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단점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지나친 부담과 압박을 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에 있는 것은 자연히 생기고 없는 것은 억지로 구하지 말라. 삶에서 얻고 잃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과거의 집착이 자신을 가두게 하지 마세요. 어쩌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은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아쉬움과 그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그런 집착입니다. 이는 사람을 무척이나 괴롭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마음을 열고 과거를 내려놓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잘 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잘 사는 방법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삶을 더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새로운 좋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번째, 나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당장 시작하세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늙었다고 느끼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자신만의 최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7개의 작은 가판대를 운영하셨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이런 나이에 이런 일을 하면서 피곤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설령 피곤하더라도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할머니를 응원해야 합니다. 90세를 넘긴 나이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로 보기 드문 소중한 일입니다. 사실 많은 일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시작하기만 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나이가 두려워하게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당신은 많은 의미 있는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하고 싶은 일을 과감히 시도하세요. 결과가 꼭 기대했던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분명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3번째,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세요. 양경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늙을 때까지 배우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동안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문학 창작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책을 읽고 문학의 정수를 배우며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녀는 끊임없이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노화의 징후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것들과 현대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이 든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점점 사회와 단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의 경험은 분명 귀중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세상과의 연결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인터넷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사용할 줄 안다면 자녀나 손주들과의 소통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늙을 때까지 배우며 살아라는 것은 끝이 없는 삶의 필요입니다.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스마트 기술을 배우는 데 적극적입니다. 기술을 익히고 나면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배움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삶은 끊임없이 완성되는 여정입니다. 매번 탈바꿈을 통해 더 빛나는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별을 가볍게 바라보기.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3번의 이별은 과거를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의 작별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것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이별은 삶의 여정에서 필연적인 일부입니다. 이별을 가볍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더 잘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님과의 작별이든 친구와의 이별이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픔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나이를 먹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생과 사를 가볍게 여기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며 충실히 살아가세요.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Spirited Away 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묘지로 향하는 기차와 같아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인연입니다. 그러나 인연은 오고 가며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과하지 않은 기대를 가지세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공감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자신의 삶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좋든 나쁘든 다른 사람은 그리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살 때는 더 강해지세요. 배우자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 당신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나쁜 에너지를 가진 노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노인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세요. 당신이 밝고 즐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고 싶게 만드세요. 자녀들은 자신의 일로 바쁘니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당신을 짐으로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5번째 자녀와 함께 살지 마세요. 비록 자녀들이
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 또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눈에 여러분이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고 여러분 역시 모든 일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안일이 깔끔하지 않다면 자녀들로부터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과 젊은 세대는 생활 방식, 식습관, 사고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쉽고 이는 다툼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자신의 집만큼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어질러져 있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누구의 간섭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자유롭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취향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며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본래 덧없음을 이해하면 모든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강하게 반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매일을 가치 있게 보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항상 행복과 평안, 그리고 성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